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서 엿새 만에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한국의 적에 포함된다면서 이례적으로 강경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네, 오늘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볼 텐데요.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6일 만입니다. 예, 지난 25일에 이어서 6일 만에 사거리 250여 킬로미터, 2발이었고 정점 고도는 30여 킬로미터. 아직까지 재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위치는 원산 갈마 일대였습니다. 지난해 이번 발사에 대해서는 아스칸데르급일 것이라는 추정은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합참에서 오늘 아침에 브리핑을 한 거 보면은 25일 날 발사했던 미사일이랑 유사한 것으로 가능성을 놓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예. 아마 비슷한 그 형태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이스칸데르급이 맞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이스칸데르급이라는 게 이미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상당히 첨단화된 이전과는 다른 신형 무기 체계고 이것은 우리 정보 당국의 판단이라기보다는 북한에서 스스로 그렇게 밝혔죠. 25일 발사하고 나서 26일 날 스스로가 첨단 무기다라고 얘기를 했고 적어도 비행을 한다라는 얘기까지도 했고 이번에 발사한 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고도가 지난번이랑 다르게 지난번에는 50km였는데 이번에 30km였고 좀 낮았어요. 그리고 예. 사거리도 줄어들었고 예. 근데 이게 30km 고도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방어 체계의 사드 같은 경우에 40km 이상만이 지금 방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km 밑으로 내려오면 그러니까 페이트리엇, 팩3라고 불리는 그런 방어 체계가 있긴 한데요. 문제가 팩3는 이 속도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발사된 이 미사일 같은 경우에 속도가 지금 마하 7 이상으로 추정이 되는데 페이트리엇 요격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마하 4 정도의 속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북한이 이것을 의도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30km 정도의 고도로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팩토리의 범위에 들어가면서 또 그 거리도 250km 정도로 줄여서 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250km와 600km 사이에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게 이렇게 되면 북한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 한반도 전역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네. 북한이 말씀드린 것처럼 26일 날 담화에서 나온 것처럼 이런 미사일 발사하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의 F-35A 같은 첨단 공격형 무기에 대한 대응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다양한 사거리를 가진 무기를 통해서 F-35A가 무력화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왜 지금 시점에 이런 도발을 했는지 역시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지난번 미사일을 쐈을 때는 우리 측에 보내는 경고성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같은 이유라고 좀 볼 수 있겠는지요? 같은 이유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내일쯤 다시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예. 또 나름대로 담화 형식으로 설명이 나올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6일 날 북한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를 얘기를 했죠. 하나는 말씀드린 F-35 같이 한국이 북한식 표현에 의하면 공격형 무기를 들이고 있다. 최신식 공격형 무기. 그렇죠. 예. 그건 북한을 겨냥하는 것이고 특히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조선신보에서 참수작전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여전히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지금 원래 동맹 19-2가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한미가 이름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연합훈련이 계속 하는 것에 대한 북한이 무력 시위다까지 표현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보이는 이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더불어서 저는 그 외에 좀 더 큰 이유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미국을 향해서 보내는 메시지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북한과의 관계는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그 북한이 원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 방안을 미국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제시를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의 저강도 도발을 통해서 미국의 그런 또 변화를 유도해내는 일종의 압박 정책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한 전문가가 이제 그런 말을 했었어요. 이런 시험들이 현재 북한에 대한 외교적 포용 조건에 대한 북한의 불만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괴리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해제라든가 완화 조치가 불만스럽다. 이걸 보여주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이 계속 얘기하기는 체제 안정 보장을 얘기를 하죠. 네. 지금 연합훈련도 중단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체제 안정 보장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발 더 들어가서 생각하면 사실 연합훈련은
이게 1년치가 이미 다 공개가 돼 있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해서 공격적인 요소를 다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8월 달에 하는 동맹 19-2는 한국이 전자권 전환을 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도 북한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연합훈련을 영구히 중단한다라는 거는 한미가 받기 어려운 카드를 지금 내세우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카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실 북한이 제일 시급한 건 지난번 하노이 회담 때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것처럼 경제 제재죠. 경제 제재 압박이 강화되고 있으니까 뭐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4.1% 경제의 어려움을 겪었고 올해는 이제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제 판단에는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한국과 미국이 받기 힘든 카드를 통해서 예. 북한이 실질적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는 그런 협상술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당장 다음 주에 한미 연합 훈련은 시작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훈련에 대한 어떤 불만도 표한 거라면 앞으로도 도발이 있을 가능성도 당연히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정경두 국방장관은 좀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내놨잖아요.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오늘 그 카이다 국방연구원 조금 전에 연합뉴스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예서 한 거고요. 질문이 이제 뭐 당연히 아침에 새벽에 북한 미사일 발사가 있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한 지금 국방부의 입장, 장관으로서 입장을 밝혀라 하니까 뭐 원론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당연히 한국에 도발하고 한국의 적대시 행위를 하면 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맞죠. 그래서 그것을 원론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8월 달에 연합훈련이 지금 예정이 돼서 우리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과정에는 일단 1차적으로 북한이 조금 더 도발할 가능성을 있다라고 일단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연합훈련을 중단하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연합훈련이 지속하고 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미사일을 계속 발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 미사일이 이제 5월 4일, 9일 날 발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7월 25일, 그 31일. 네. 근데 미국의 반응이 계속해서 이 미사일,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위협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같은 경우에는 한 발 더 나가서 뭐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이것은 남북 간의 뭔가 갈등의 문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전에도 뭐 이것은 모든 국가가 다 그런 미사일, 단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다.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대수롭지 했었죠. 않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대수롭게 생각을 해야 그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좀 압박을 받는 면이 그럴 수 있는데 있겠군요. 그냥 예. 뭐 일종의 약간 무시하는 형태로 가니까 뭐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저항도 도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낄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나름대로 북한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탄도미사일을 활용한 모든 발사는 유엔 결의안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워싱턴에서는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그렇죠. 점점 커지는 상태거든요. 예. 뭐 북한은 저는 그걸 노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을 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셈법을 바꿔서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북한이 굉장히 익숙한 그런 또 방법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탄도미사일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그 지난주 발사에 대해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아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 내 전문가들도 보니까 뭐 트럼프의 완화된 대응이 북한의 실험을 중단할 동기를 부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했는데 네. 그렇다면 오늘 또 그런 상황에서 발사를 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반응을 내놓을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반응을 내놓기 힘들죠. 이미 기회를 놓쳤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실리하거든요. 예. 계속 굉장히 일관된 입장으로 이것은 별 문제가 아니다, 위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서 만약 위협이다 얘기하면 지난 5월 4일부터 지금 석 달 가까이 5월, 6월, 7월까지 하는 동안 본인이 했던 말을 스스로가 부정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것은 본인의 국내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어떤 신뢰도 면에서도 그렇고. 신뢰도 면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예. 실무회담은 열릴 거다. 폼페이오 장관 계속 얘기를 하고 예. 있고. 근데 이거를 문제시하고 또 유엔으로 가져간다면은 그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북한을 관리해서 뭔가 협의를 통해서 비핵화를 유도한다. 그 안에 이제 경제 제재는 계속 유지되는 거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미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을 할 만한 시기는 좀 놓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성유 앵커가 언급했던 대로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북한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른 입장을 이렇게 뭐하니 그걸 역이용해서 또다시 도발을
추가 도발을 하겠죠. 해서 네. 곤혹스럽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볼 수 있다는 있는 거죠.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양면적인 게 있죠. 그 사실은 이런 도발의 목적은 뭔가 미국을 좀 이렇게 긴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안 그러기 때문에 예. 북한에서도 좀 당황하는 면이 있을 거고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밀어붙일 수 있는 공간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함으로써 어쨌든 최종적인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을 바꾸게 하는 건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사실은 지난주에 비무장지대에서 북미 당국자가 접촉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폼페이오 장관은 이제 다음 달 초에 이제 태국에서 있을 ILF에서 만날 것이다, 만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온 상황에서 북한이 이렇게 전혀 협조적이지 않은 모습을 나온다면 미국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 볼턴 보좌관이 23, 24일 날 왔고 예. 지금 후커랑 아마 포텐저 2명 NSC에 있는 그 미국 관리들이죠. DMZ에서 접촉을 해서 뭐 사진을 줬다라고 했는데 뭐 사진만 주지는 않았을 거고요. 더불어서 분명히 뭐 실무회담에 대한 얘기가 주고받았겠죠. 근데 우리가 시점을 좀 잘 봐야 되는 게 25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6일 만에 다시 미사일 발사를 하고 물론 지금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서 26일 날 북한이 얘기한 것은 이건 미국이랑은 상관없다. 뭐 상관이 없을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연합훈련의 한 파트너가 미국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주된 비판 대상은 한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일부러 배제해서 뭔가 대화의 판을 깨지는 않겠다라는 의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실무 협상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혀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더군다나 말씀하신 것처럼 폼페이오 장관은 계속 수주 내에 네. 뭐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 전혀 근거가 없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발 뒤에서 물러서서 한번 보면 근데 과연 북한이 지금 이 시점에서 실무 협상을 나올 만한 동기가 충분히 있느냐. 그러니까 실무 협상을 나오면 북한은 미국이 셈법을 지난 하노이 회담 때 서로 간의 입장은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비록 미국이 조금 더 유연한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다 하더라도 북한이 실질적인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는 않거든요. 경제 제재는 끝까지 간다라는 게 핵심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바뀌지 않은 한 북한이 나와서 들을 만한 얘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 협상을 완전히 안 하진 않더라도 하기 전까지 최대한 압박을 가해서 본인들에게 그 유리한 입장을 만들어 가겠다. 좀 그런 아마 생각들이 셈법이 북한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계속 곤혹스러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도 그런 것들을 또 싹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무 협상을 아예 그냥 그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안 되겠지만 공개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좀 물밑에서 협상을 하면서 좀 달래주려 한다거나 그런 것들의 방법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쓸 수도 있겠네요. 지금 뭐 물밑 접촉은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뭐 폼페이오 장관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서로 아직까지 뭐 지금도 북미 간의 접촉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물론 심도 있는 얘기가 오고 가진 않겠죠. 그래도 상대방의 입장, 아주 기본적인 입장 정도로 확인이 될 텐데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기본 입장이 지금 바뀌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북한이 일종의 속도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빠르게 짧은 시간 내에 점점 이 도발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부담을 갖게 하고 그리고 미국이 셈법을 바꾸게 하는 것. 근데 이거는 북한에게 전례가 있었던 것들입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등장하면서 북한을 악의 축의 하나로 삼고 굉장히 강력한 압박 정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압박 정책에 북한은 핵실험으로 대응을 했죠. 물론 국제정세가 당시 변화했던 게 영향을 주긴 했습니다만 핵정책 이후에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정책이 유화 정책으로 바뀐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오히려 상대방을 몰아붙일수록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것이 나름대로의 학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의 지금 이 저항도 도발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한 가지 제가 조금 더 우려하는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레드라인을 그었거든요. 근데 그 레드라인 금지선이라는 것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핵실험입니다. 아직 그건 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이전 그 수준 밑에는 할 수 있다는 얘기로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단거리 미사일인데 그렇다면 중거리 미사일도 발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그 잠수함에서 쏠 수 있는 그런 SLBM 북극성 계열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긴장 수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죠. 자, 저희가 좀 짧게 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면 일본도 입장을 내놨는데 미국 등과 긴밀히 연대하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과연 좀 의도적으로
배제를 한 건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5일 날 발사 때도 비슷한 발언이 나왔는데 그때도 한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미국과 협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그렇게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지금 뭐 한일 간의 관계를 생각해서 배제를 하고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를 좀 부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